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개관 새 주년 기념 행사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성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지난 24일 개관 새 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관 내부에서 진행됐으며 솜사탕 나눔, 양말목 티 코스터 만들기, 포토존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바자회와 무료 특식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인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 생겨 정말 좋다라며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상길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2021년 4월 20일 개관 이후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인 구직 컨설팅, 장애인 식개선 교육, 재가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협의 재구성.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24일 발달장애인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유형별 디지털 범죄 예방 슈트폼 제작 사업 디지털 크라임 아웃, 이하 DCO, 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DCO 사업은 디지털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 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9천만 원으로 운영되며 디지털 범죄 예방 슈트폼 영상 제작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법률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과 남양주시청 장애인 복지과, 남양주시 남부경찰서를 포함한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위촉식을 가져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공식화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슈트폼 영상, 불법 촬영 및 사진 유포 그루밍 성범죄 몸캠 피싱 보이스 피싱 온라인 게임 범죄 소액 결제 사기 예방, 제작 관련 자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디지털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며 특히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CO 사업에는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남양주시 남부경찰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구리남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경기 북부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남양주시청 장애인 복지과, 동두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평군 장애인 복지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법무법인연담이 함께한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의 날 맞아 봄날의 기봉이 행사 가져.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23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복지관 이용 시민을 비롯한 남양주 라이온스 클럽, 회장 한갑수, 자원봉사자 등 59명과 함께 파주에서 봄날의 기봉이 9번째 시즌을 진행했다. 봄날의 기봉이는 평소 거동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며 매년 봄 남양주 라이온스 클럽이 해당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참여해 후원하고 있다. 이날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은 1대1 작품을 맺어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방문했다. 도자기 체험학교에서 캐릭터 접시 만들기 체험을 했으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곤돌라 탑승 및 평화전망대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의 한 참여자는 따뜻한 봄철이지만 거동이 불편해 나들이 가기 힘들었는데 지역의 이웃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접시를 직접 만들고 곤달라도 타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갑수 회장은 올해도 복지관을 이용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봉사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일터 환경개선 포라이프 지원 공모사업 선정.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장 이준서, 은 동행복지재단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동행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터 환경개선 포라이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동두천시청에 위치해 있는 햇살구멘 카페 1호점의 노후화 장비 교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카페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약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선정됐다. 이에 2014년 첫 개소한 올해로 10년 된 햇살구멘 카페 1호점 노후 건물을 동두천시의 추진으로 재건축하고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내부 집기류 교체를 통해 민관 협력 사례로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임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준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장은 동두천시의 노후화 건물 재건축과 이번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시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인단체장,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국외연수 실시.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 단체장과 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장애인 시설 9개 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역 내 장애인 시설 및 복지 서비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시설 선진 사례 경험을 동두천시에 도입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동두천시 9개 연수단은 올해로 40년 된 후쿠오카의 장애인 체육시설과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선진화된 모델을 학습하고 지역 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한대수 연합회장은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는 복지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형덕 시장은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CJC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자 겁장의 마스크 14,000장 후원. CJC 대표 김지양은 19일 의료용 마스크 14,000장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자 겁장에 후원했다. 이번 의료용 마스크 14,000장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준비한 후원 활동이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자 겁장은 후원받은 의료용 마스크를 보호자 겁장 이용 장애인들에게 배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에 나눴다. 한편 CJC와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자 겁장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 마우를 맺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5만 장 및 휴대용 손소독제 1만 개를 전달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CJC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면서 환절기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준비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장애인 보호자 겁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자 겁장 이준서 원장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베풀어 주고 있는 CJC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호자 겁장 이용 장애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협의체는 24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정보화 마당에서 AI 일상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의체 통합지원분과 주관으로 실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AI 기술의 일상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정대학교 박진혁 교수가 강의를 맡았으며 AI 기술의 개념과 특징,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화형 AI 중 하나인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오늘 교육을 통해 AI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